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성시의 임시회 제3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 일정대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미래교육과, 체육, 평생학습과,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정책팀, 장애인복지팀, 여성다문화팀, 보육팀, 청년팀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33명이 근무하며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싶은 안성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공설공원묘지 사곡동 금강면 분묘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사곡동 금강면 공설묘지 묘적부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묘 일제조사를 추진하였고 8월 말 기준 사곡동 1108건, 금강면 184건 접수하여 총 1292건 접수 54.5%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조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운영입니다. 대학가 및 원룸 밀집 지역의 편의점을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긴급 도피를 통한 보호 및 각종 폭력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희망 편의점 대덕면 내리 23개소, 삼중면 5개소, 죽산면 2개소, 총 30개소를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조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입원아동 보호사가 아동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식사 및 복약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입원아동 보호사 양성교육 과정 20명 수료하였고 24년 7월 입원아동 보호사 14명을 채용 완료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취약보육 장애아 강화입니다.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전담하는 관내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양육 요건에 맞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의 취약보육을 장애아 통합반으로 변경하였고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의 장애아 통합반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원한 3개소 역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조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입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으로 8월 기준 신청자 54명 중 41명 선정하여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조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운영입니다. 안성시 1인 가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생활체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안성시 1인 가구 지원 정책협의체 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정책 발굴에 대한 정책 전달식을 가졌으며 안성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고 1인 가구 종합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조 안성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 둘째 야산 300만원 지원, 부모급여를 11개월 이하 월 10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 8월 기준 첫 만남 이용권 508명 지원, 출산장려금 186명 지원, 출생 축하 선물 491명 지원, 부모급여 월 1285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 장애인회관 조성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예정이며 주요 시설료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6월 평생학습관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이에 수렴하여 장애인에 관한 입주 장애인 단체를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단체 공간 매치 및 실구성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조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공도은 마정리 대림동산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916제곱미터, 총 사업비 93억 원으로 주요 시설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 거주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6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9월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준공하여 시설 운영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조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입니다. 대덕면 내리를 여성가구 안심특구로 지정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여성 안심 지킴의 집 편의점 30개소 선정, 음성인식 안심벨 20개소 설치하였으며 4월 29일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안성시 아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528제곱미터 총 사업비 230억 원의 가족통합지원시설 건립사업으로 주요 시설료는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아이사랑 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 외국인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3년 5월 착공하여 8월 기준 공정률 53.79%이며 25년 1월 준공 예정이며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조 경력단절 여성 창업 및 취업 패키지 지원입니다. 여성의 창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훈련 과정을 실시하여 34명이 수료하였고 1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안성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사업은 8월 기준 공정률 56%이며 2025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료는 1층에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와 2층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조 국공립 어린이집 20% 확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9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가 신규 개원하여 총 27개소로 20% 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대관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년 원데이 클래스, 청년 역량 강화 아카데미, 별걸 다 들어주는 청년 상담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8월 기준 청년문화공간 방문자 수 4,018명이 이용하였으며 청년문화공간 대관 이용 건수 62건 403명 이용하였고 청년 프로그램 46회 이용하여 4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청년의 날 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8월 기준 대상자 613명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럼 지정 후에 만약에 장애아를 이제 수용을 안 하면 다른 특별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장애 통합부역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더라도 그 안 하면 그만이네요. 장애아를. 아 근데 그 다 장애 한 개 반에 갖고 보통 장애 통합반 같은 거 이제 그 장애 3명이 있어서 운영하는 건데요. 네. 지금 다 그 한 개 반 이상 혹은 2개 많은데 3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보육료 13페이지 격차는 그 개월수에 따라서 지급이 돼서 격차가 나는 거죠. 280부터 540만 원까지. 86개월 미만 보육료 격차라는 게 예. 맞죠? 예,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육료가 그러니까 0세부터 그 5세까지인데 0세가 54만 원, 1세가 48만 원, 뭐 3세가 37만 원, 그 3세 이상이 28만 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 여성 가구 안심 특구 지정 이제 내리지구에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성동구의 어떤 특구에 어떤 부분이 특화됐습니까? 성동구는 지금 성동구에 그 벤치마킹 하신 거 맞죠? 작년도에. 그 어떤 부분에 어떤 걸 가지고 안성에 적용시킨 겁니까? 성동구 갔다 오신 거죠? 19페이지입니다. 아, 예. 그거는 그 제가 당시에 없어갖고 담당 팀장님이 그래, 좋습니다. 네, 여성다문화 팀장 김은미입니다. 저희가 성동구 간 거는 이 안심특구도 있지만 1인 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 안심특구도 보면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적용하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그 안성 1인 가구 조사하셨죠? 네. 네, 조사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족센터가 25년 1월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4월달에 이제 오픈하시는 건데요, 맞죠? 예, 예. 이제 그 층별 구조를 보면 그 다문화는 4층에 이제 설치가 돼 있고 맞습니까? 예, 다문화는 3층과 4층. 4층. 예. 그러면 지하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지하 한번 지하는 그 주차장하고 이제 기계실. 기계실 용역 원실도 있죠. 예. 용역 원실. 거기 용역하시는 분들의 쉼터입니까? 휴게실입니까? 맞죠? 예. 네, 여성다문화 팀장 김은미입니다. 주차장 있고요. 용역원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그죠. 예, 탈의실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어떻습니까? 용원식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네, 좋습니다. 예. 체육평생학습과에서 그 평생학습과 이제 개관도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교롭게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기본 설계 틀이 있는지가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는 그 이제 평생학습과는요, 4층에다가 가장 뷰가 좋은데 그 미완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건축물 구조상 어느 정도 기본 틀대로 간다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우대해드려야죠. 그분들은 가장 좋은 곳에 평수 문제 안 되지만 그렇게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그 경력 단절, 그 고학력, 고숙련 이제 이거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 하실 때 그 굳이 고학력 고숙련자를 위한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수요층이 있는 걸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건 부탁드린 거군요. 그리고 24페이지 마지막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위치가 11개소인데요. 규모가 9개소면은 2개소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공도 7개, 당황, 중리, 일축 11개소이거든요. 위치상으로는. 예. 근데 규모 사업량은 9개소라는 게 그럼 2개소는 중복됐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러니까 예, 24페이지. 예. 올해 그 신규 개원하는 어린이집들 위치해 갖고 네. 총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부터 개원한 그러니까 거기 동광과 센트럴파크 포함해 갖고 올해 개원한 데 4개 그리고 향후 지금 그
지금 효성 해링턴하고 서희 스타일스 그리고 지금 11월 달 중공 앞두고 있는 그 이편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예,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11개지만 규모는 이제 9개소로 해놓으신 거네요.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 이거는 이제 질의보다도 이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노인 연령이 이제 65세에서 75세로 이제 상향 안 됐지만 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에서 대한노인에서. 그럼 이제 청년도 같이 상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39세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뭐 49세 정도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맞춰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그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최대 뭐 응시료 및 수강료 30만 원 실비 지원 하시잖아요. 예. 요거 뭐 1년에 최대 30만 원 받았으면 예.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예, 그 1년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실비 지원해서 가능하고요. 올해 저기가 종료가 됐으면 다음에 또 다른 그 뭐 자격 시험이라든가 응시한다고 하면은 지원 가능합니다. 그 지금 613명이 3,500만 원 지원된 거죠. 그럼 평균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 요것이 그러니까 그 응시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액이 그 뭐 작게는 뭐 2만 원 얼마짜리도 있고 뭐 5만 원, 뭐 4만 원대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나가는 것이 이제 학원 수강료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게 보통 최대 30만 원까지인데 학원 수강료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시료는 별로 많이 지원이 금액이 작고요. 학원 수강료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면 매달 꽤 나갈 텐데 예, 예. 어쨌든 최대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 어제 그 노인 돌봄과에서 얘기를 한 게 네. 저희 안성이 노인 복지에 투자하는 시비가 경기도에서 거의 뭐 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저희 경로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시 뭐 매칭 사업까지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체 사업도 그렇고 그 노인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청년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 청년 그 사업에 투자하는 시비 총액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따로 데이터는 없나요? 예, 따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그 노인 그 복지 그 수당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청년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걸 한번 예. 그 뭐 올해나 내년 기준인 아니 작년 기준이나 네. 청년 사업 관련해서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한번 네. 저기 자료 좀 사업별로 예산해서 예. 총액 좀 뽑아 주시면 한번 노인 복지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비례해서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한번 그 청년 쪽은 한번 여기 자료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성시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서요. 그 저희가 보육료에서는 외국인 그 자녀들도 1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예. 내년에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이제 저희도 이제 도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 10만 원에 갖고 50대 50 이렇게 매칭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해 갖고 이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고 이제 그 신청 시군 근데 저희 시는 이제 곧 참여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15만 원 그렇게 되면 15만 원 지원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이제 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급해서 월 20만 원 지원하는 거로 현재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여기 6개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 그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만 해당되나요? 다른 건 전혀 없는 거죠? 예, 보육료만 해당됩니다. 그 외국인 부부가 우리 안성에서 아이를 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치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여쭤봤는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만남 이용권이 508명이잖아요. 예, 예. 요거 그 올해 출생 아동 수가 예. 어느 작년보다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작년에 800 몇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 아시는? 작년에 출생한 아이가 저기 700명대 떨어져 727명이고요. 아, 현재 9월 기준으로 했을 때가 지금 524명입니다. 727명이고 예, 9월 말 기준까지 해서 512명. 512명. 예, 그러면 작년보다 월 평균치로 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 어쨌든 보육료는 외국 아동 지원하는데 그 다른 지자체도 뭐 이런 걸 지원하는 거는 뭐 천만남 이용권이나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사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저희 지역에서 외국 아동 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 아동들도 어쨌든 이 지역에서 결국은 커 나갈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같이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네, 박근배 위원님. 14페이지에 천만남 이용권 508명, 출생 축하 선물 3항에 491명. 이 차이 나는 거는 출산하고서 바로 이사 가신 경우가 때문에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기에서 512명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천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할 때 다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금액 현금성 그 물론 그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출생 축하 선물은 이제 그 5만 원 상당해 갖고 뭐 베네저거리라든가 이런 것이라 이제 간혹 이렇게 안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최승혁 위원님. 네, 짧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출생아 수가 지금 10년 만에 저희가 반등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희 안성은 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 안성시 출생아는 뭐 증가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되시는 건지, 이 청년 인구 비율로 보면은 저희 안성시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비율로 보면은 예. 저희가 청년 비율이 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더 높더라고요. 네. 근데 좀 출생률은 또 오히려 저희는 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통계를 보면은 10년 만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7월부터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네. 근데 저희 안성은 지금 아직 그렇게는 수치로 나와 있진 않는 거죠, 지금. 예, 아직 그런 수치는 나와 있진 않고요. 저희도 그 전국처럼 그러니까 출생률 반등돼서 이제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도 희망 사항인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구 비율은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공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 출생률이 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에 727명인데 올해 512명이면 월 평균 64명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봤자 얼마 작년보다 또 떨어지는 거라 좀 올라가길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청년 부서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뭐 전담 과가 아니고 팀이잖아요, 아직까지. 예, 뭐 팀조차 없던 것보다는 나을 건데 분명히 그래도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팀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좀 발굴을 계속 해야 된다. 이제 이 청년 비율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청년 사업은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작년 본 예산 기준으로 청년들한테 혜택 가는 정책 예산이 8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노인이든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당연히 노인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 비율에 따지면 너무 열악해서 우리 안성시가 과연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으로 좀 청년들을 좀 청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냐, 이것도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기 6페이지에 보면은 공설 공연묘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때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거의 16년 만에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예전 자료가 좀 부실하고 또 새로 이제 그 묘적부 정리하고 앞으로 그 공원묘지 관리의 또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 보죠?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8월까지는 52점인데 지금 9월 말까지 한 63% 현재 조사해갖고 지금 입력하고 일제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묘가 예. 연고자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매장돼 있는 묘지에 대해서 이제 연고자 파악하는 게 주안점이고요. 이제 향후 거기를 뭐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매장 기간이 30년 지나서 관리비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갖고 지금 연고자 신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파악은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아니요, 예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조사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연고자 이런 부분이 좀 기록이 제일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조사한 연구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안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 1년 반 기간으로 삼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0년이 지나면 예. 만약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 장사법이 2001년 시행돼 갖고 이제 그 매장 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년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간이 이제 2031년 도래합니다. 그때 만일 이제 지금처럼 연고자 조사해 갖고 더 연장할지 아니면 이제 그 개장해서 다른 데를 할지를 이제 그때 파악을 할 건데, 만일 그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그 무연분무 처리해 갖고 이제 5년간 하고 나서 이제 그 저기 폐지하거든요. 아, 폐지합니까? 그럼? 예, 예. 지금 저 사곡동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금강면은 지금 누가 관리자가 계십니까 이쪽에? 사곡동 그 관리인이 같이 하고 같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생아 수가 지금 최근 5년치 기록이 있죠? 예, 예.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거의 비슷한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인원은 푹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게 1,001명 해갖고 1,000명대에서 네, 출생 그 저기 율이 딱 1.0%였던 거고요. 20년도부터 이제 800명대로 쭉 떨어지면서 하고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그 727명 갖고 0.74%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출산율 예. 최근 10년간 그 자료 기록은 있죠. 저희가 10년 출생아 수. 예, 그거는 예 토지면허과 그거 자료 좀 그- 의원님한테 좀 같이 좀 10년간 예, 저희 10년 자료 정도 해서 예. 추이 좀 보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요거는 이제 도비하고 저희 50대 50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시험 응시료만 지원했던 거고 학원비는 지원이 안 됐던 건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원비까지 확장해서 지원하는 거라 이제 종전에는 아까 황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응시료는 사실 금액 얼마 안 되면 최대 5만 원 안쪽인 건데 예. 학원료를 지원하면서 이제 혜택의 폭이 많이 넓어진 거라 이제 저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범위를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범위 지금 학원료에서 일반적인 그 운전면허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확대한다든가 뭐 그거는 어쨌든 올해 그 대폭 확대한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 국가 자격증이 아닌가요? 아, 국가 자격증인데 이제 그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지게차라든가 뭐 이건 특수 면허는 지원이 되는데 그냥 1종, 2종 보통 면허 이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자격증에 뭐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포크레인 예,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거기 것도 학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 실습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이번에 613명이 이게 대상자가 되신 건가요? 예, 그게 8월 말 기준에 9월까지는 그 790명 여기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 청년 역량 강화를 몇 년 정도 됐죠?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 아, 최초 지원한 시기요? 예. 아, 예, 그거는 몇 년 전부터 하신 건지. 아, 그건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 국선입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고요. 올해 이제 5월에 취업 응시료에 관한 범위를 1차 좀 확대를 도해서 한 거고요. 7월부터 이게 수강료까지 다시 확대를 해서 수강료 지원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금 도에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이 현재 수강료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지 않은 게 올해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이고 아까 황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우리 시 청년 관련 예산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 모두 취합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보면 순수 저희 시비가 이제 8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하면 저희가 한 25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그 기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이걸 지원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분이. 제 생각 홍보를 좀 과장님 좀 네. 더 홍보를 좀 네. 해서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지원 네.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좀 강화시키는 게 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예, 정보를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연중 상시해갖고 홍보해갖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 없도록 방지하겠습니다.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저도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예. 유치원은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보통합은 지금 법은 통과가 된 건가요? 예, 법은 정보조치부 개편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고 예, 그러면 혹시 우리 진행 사항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제 통합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취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취지인 건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좀 경기도에서 안성은 추진 어디까지 돼 있어요? 예. 네. 경기도가 예. 저 안성은 한 3권역이라고 하는데 3권역은 뭘 의미하는 거죠? 3권역이요? 네. 아, 그거는 예.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그 상권역은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보통합 진행은 이제 이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이어 가지고 그 이하 시군 단위하고 그 교육지원청까지 내려온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일부 시범 사업이 이제 적용되고 있어서 그 참가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이제 참여한 상황이고 법 관련해서 개정도 정부 조직법하고 몇 개의 법안만 개정이 됐는데 그에 이제 지방재정법 뭐 등등 30여 개의 법이 더 추가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정부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이제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로 가면은 기존에 있는 보육 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서 이제 고유 사무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맡고 있었던 특수 시책 사업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도 아직 진행에
계속 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정부하고 광역단체에서 이제 협의가 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더 구체적이 됐을 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시에는 그 일단은 그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 논의되는 사항들이 전달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지금 어린이집 단체들도 있고 이제 그 유치원 단체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린이집 단체들도 상당히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게 많고, 그리고 좀 이게 이제 통합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고 하여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지금 자격이나 뭐 이런 처우를 좀 통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아직 정리된 건 없다는 거죠. 자격이나 이런 부분.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들도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면 이제 그 선생님이 되는데 여기 관련된 저기도 이게 뭐야 그 일반 선생님하고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아직 아닌가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는데 이제 그렇게 갈 방향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취득 과정이 서로 틀리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맞춰서 한다는 건데 양쪽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의견 조율은 안 된 거고 아직 그 위에서도 그건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집은 가뜩이나 지금 말 그대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로 일단 넘어가는 거에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교육부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청인가요? 예. 교육청에서 일단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선제적으로 좀 우리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저 구성원들한테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최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또 시정 질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10월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면 오롯이 그 피해에 대한 부분,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들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돼 있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제공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한 12시간인데 하루에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그 입원아동 보호사를 저희가 이제 양성해서 한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근로 시간 준수 때문에 약간 8시간 이하로만 정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라고 하면 예. 이거를 한 분 한 분에서 두 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일 최대 8시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시부터 저희 제공 시간 20시간이니까 8시간이 넘는다고 치면은 또 다른 그 이번화상 보호사가 가서 남은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용 가격이 1시간당 14,000원이에요. 예, 예. 그럼 지원금하고 본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얼마고 본인 부담금은 아마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따라 틀린데요. 그러니까 네. 중위소득 75%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그러니까 1,400원만 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30%, 그리고 120% 초과는 5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거는 14,000원을 오롯이 본인이 내야 되는 경우도 아니요. 그러니까 있겠네요. 120% 초과는 똑같이 다 저기 본인보다 50%이기 때문에 7,000원만 내면 나머지 저희가 7,000원 지원을 드리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시는 그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여기 저희가 그 이제 이번아동보호사 양성하고 해갖고 이제 7월 21일부터 시행한 부분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거의 없고 지금 10월 달에서 이제 이용객이 발생했는데 현재 3명 이용해 갖고 하루에 6시간씩 혹은 5시간씩 해서 현재 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로 이제 한 거는 이제 가정통신문 이용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배포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학교에다가 이제 그 공무원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한 건데요. 요 사업의 그 한계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동 초등학교 이하 아동 입원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소아과 입원 병동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안성에는 안성병원 딱 하나 있고요. 평택에 그 성세 아이들 병원 그리고 굿모닝 병원 이렇게 3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세 군데를 다 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이 아플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직장하고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거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가정통신문 형태로 각 가정으로 뿌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좀 많이 좀 띄우시고 특히 SNS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홍보에 더 앞으로 신경을 쓰고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그 뭐 SNS라든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가 해서 홍보 활동 많이 처음 신규 사업이니까 엄청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약간의 그 이용률이 적은 게 그건 병원 수도 적지만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봐주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 거리감 아니면 거부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아마 좀 정착이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어머님들이 써보시면 서로 입소문이 나거든요. 예, 안성시에서 이제 제일 좋은 홍보가 사실은 구전 홍보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의 한 방법이니까 네.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취하보육 장애아인데요. 혹시 이 0세에서 5세 우리 취하보육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혹시 확인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요거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취약보육 중에 장애아 같은 경우는 80여 명에서 100명 사이 이제 계속 있는데 한 80여 명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장형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으로 그 33개소 어린이집에서 이제 국공립 포함하면 34개소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어린이는 한 그 2, 300명대로 이제 2, 300명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제 취하보육을 장애아 통합반으로 이게 변경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 개원하는 것도 다 장애 통합반 추가로 지금 하셨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신규 아파트에는 계속 추가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몇 개까지 추진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 건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4개 취약보육 중 2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애아 보육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형, 영아형, 다문화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민간 가정에서도 이제 참여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이제 장애아를 국공립이 안 하면은 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은 향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아 통합은 적어도 국공립에서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올해 24년도에 열심히 이제 원장님들하고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정을 많이 해서 지금은 공급 대비 수요에서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넘은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적 분포도가 이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지정은 넓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자료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리한 다문화를 위한 부분이 내리한 가족 지원센터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성시 가족센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따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서 각각의 그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의 자료 한 분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출생 축하 선물이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했는데 5만 원 너무 저기 하다고 해서 상향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곧 내년에 10만 원으로 상향해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네, 예. 10만 원이고. 근데 지금 5만 원짜리에 베네쪼고리랑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베네쪼고리랑 몸통 싸개라든가 뭐 장갑, 뭐 아, 양말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애들 키우면 옷 같은 건 선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결국은 큰 쓰임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그걸 뭐 지역 카페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네. 아니면 직접 현물로 지원할 거면 분유 같은 걸로 소비되는, 이건 저는 모든 기념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뭐 텀블러 이런 것도 더 이상 이게 텀블러 제작 자체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이게 소비되는 먹을거리나 화폐 지역 화폐 같은 지원으로도 가능하시다면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한번 그 검토해 갖고 어떤 게 가장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방향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사해 보면 아마 지역 카페나 온누리 상품권이 제일 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정천식 의원님. 네. 예, 정천식 의원입니다. 혹시 1인 가구 그 실태 조사 다 했죠? 예, 예. 혹시 연령대나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령대는 그 20, 30대 청년층하고 40, 50대 중년층을 60대 이상 노년층 해갖고 각각 비율 다 해서 거의 고르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많죠, 1인 가구가. 예, 1인 가구가 거의 한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인 가구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그 16개 부서에 갖고 한 27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로 먼저 저희가 정책 참여단 해갖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서에다가 이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직장도 없고 네. 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네. 그런 대책이 네.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에서 4쪽 주요 사업 성과평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4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 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청 주의의 개별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완하여 돌봄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성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 돌봄, 식사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서비스 및 심리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도 8월 말 기준 누구나 돌봄 사업 315건, 일상 돌봄 사업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당신의 복지 서비스를 찾아드립니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나 정보 접근 및 신청 절차가 어려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홍보물 우편 발송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 사례 관리 및 돌봄 사업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 영원인 독거노인 2,610명 중 4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총 310건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 분야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 실적으로는 13개 단체와 안성 시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피지기 복지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 및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의 정보 접근 및 신청 절차가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486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와 약 5만 2천 명의 복지 대상자 현황 분석을 완료하여 정부 취약 1인 가구의 주거급여 발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값진 희망드림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정기부금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분사업 공모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생활 공백 해소,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비일상적이고 긴급한 위기 문제를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이주 배경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16가구 장학금 지원을 하였고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116명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40명, 아침 도시락 지원 등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 국내 연수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증진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처우 개선비 1,802명 1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내 연수비 1인당 100만 원씩 6개 팀 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0년 이상 장기 재직 종사자의 52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2024년 4월 제공기관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고 상하반기 신청자 795명 중 496명의 이용자가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 업무 원포인트 직무교육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조사 업무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원이 사회복지 현장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안내 및 직원 인사 이동 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능력 및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5회 23시간에 걸쳐 60명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조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명단을 연간 6회 걸쳐 추출 및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3회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 명단 2,410명을 추출하여 공적 서비스 또는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15조 복지사용자 자각변동사항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식으로는 월별 확인조사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통해서 8월 말 기준 5만 2,957명의 수급자가 변동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6조 호국 부훈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과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1월 1일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5개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국가보훈대행자 위류연을 11월 15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조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 제공, 취업 알선,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정부 양국 택배 배송 사업을 하는 안성 희망 나름이 등 현재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입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더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356건의 신청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12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지역 자활센터 특화 사업 중에 라라워시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사업 기간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 사업입니다. 네. 보면 이제 80%가 국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국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업 진행 중에 그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2월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시작 전에 충분히 받아들이셔갖고요. 그런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 독거 노인 아니 홀몸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 그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험할 때 어떤 알림 서비스 안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현재 노인분들은 뭐 자동으로 센서 연결돼 갖고 이제 보건소와 연결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는 정확히 알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누구나 돌봄 서비스라 해서 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도하고 시와 연계돼서 그런 분야도 한번 더 연구해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북구에 그 사회복지 담당하는 그 당시에 주무관이지만 지금 팀장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 센서하고 그 알림 앱 서비스 이제 통신사랑 이제 협의해서 개발을 해서 이제 막 전국에 막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안성도 이제 사회복지 공직자분들도 이제 이런 그 핸드폰이 됐든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거라면 이건 전국 그 장애인 또 홀몸 노인분들이 위급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신 이제 와상 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알림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제 누른 버튼이 있는데 이제 누워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웹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할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은 스마트폰이 가능합니다. 그 음성 인식에 만들어 갖고요. 걸고 받는 것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평생 누워 계신 분인데 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어떤 장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건의를 좀 드리고요. 우리 안성시 공직자분들, 특히 복지정책,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예산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일도 가장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블랙핑크의 로제 요즘에 아주 유명하죠. 5일 만에 이제 1억 뷰가 달성됐는데 그 아파트랑 단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독일의 어떤 청년들도 계속 반복적인 단어를 쓰면서 한국을 이제 인식하게 됐는데요. 안성만의 또 특히 나만의 어떤 방법을 개발한다면 이것도 이제 가장 한국적이면서 결국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이번 블랙핑크가. 그래서 안성 우리 공직자분들도 평상시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안전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개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황윤 의원님.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발굴을 800명씩 3차까지 하신 것 같아요. 39종의 위기 징후 파악 후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렇게 발굴되는 분들이 연령대가 노인이신가요? 대부분 65세 이상자가 많고요. 64세 이하는 우리가 4건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 같은 1인 가구들 청년들도 많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분들을 지가 한번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같이 음식 만들기 사업도 하고 20명 정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굴해서 했어요. 발굴해서 몇 명 정도를 20명이 10월 18일 날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 만들면서 같이 소통하고 사회생활 서비스를 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해갖고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계속 10월 달 이래 11월 달 이래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은둔형 청년들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발굴 내용 간단하게라도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요. 네. 사업비가 18억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들 8개 보면 이건 거의 시장형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시장형이 한 4군데 되고요.
지금 나머지는 뭐 거의 그냥 서비스형이 또 4개 군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수익이 나나요? 수익은 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많이 나는데 아, 이제 그분들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게 자질은 그렇게 아, 뭐 친절도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한 군데는 올해 좀 해주려고 그래요. 올해 말까지 하고 한 군데는 나가서 독립해서 한번 해봐라. 아, 그거 하고 이제 희망 나름이도 택배 사업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해볼도록 유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 인원이 80명인데 이게 타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다 하잖아요. 33개 경기도 내 3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여기 참여 인원은 규모는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건가요? 80명밖에 안 돼서. 지가 그래도 우리 평균 이상은 되는 겁니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자활 대상자가 네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야 되는데 아, 다양한 생활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네네네. 그 여건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인건비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고 인건비 받아갑니다. 요거 죄송하지만 자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분들이 얼마 정도의 월 인건비를 받아가시는지 하고 사업별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탈수급 사례들이 어쨌든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 간단하게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탈수급한 건 1개만 딱 있고요. 한 건 정도 네. 있는 건가요? 그리고 네. 그 월 매년 같은 분들이 거의 하시나요? 그렇죠. 아. 조금씩 새로 신규자 늘어나면 되는데 젊은 층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해서 아 저희는 또 젊은 층은 별로 없는 상황인 건가요? 여튼 그 자료 간단하게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언제는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 돌봄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시비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돌봄 사업에는 시가 50%를 하고 있네요. 7대 돌봄 서비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한 7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는데 일상 돌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특화 서비스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맞춤 재활인데요. 이게 2개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동행은 감사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안내해주고 아니요. 제 의사들하고 말씀은요. 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같은데 이거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네,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될까요? 네,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그 경기도형 누구나 돌봄 사업은요 설계 당시부터 이제 긴급 돌봄으로다가 설계를 해서 최장 15일까지고 대상 연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 일상 돌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노인은 대상 65세 이상 노인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상 돌봄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기간이 이제 누구나 돌봄하고 다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그럼 결국은 이제 일상 돌봄 사업은 청년하고 중장년. 그럼 보통 나이대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대부터 시작해서 예, 뭐 한 50대까지. 64세까지입니다. 예, 64세까지요. 예. 아, 네. 그러면 18살부터예요? 20살? 청년이니까 24? 24세부터 24세부터. 예. 네. 그리고 누구나 돌봄 사업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없으면 2개가 그러면 저희가 될 텐데. 긴급 돌봄이냐 예, 위기 사유가 일상생활이냐. 있어야 됩니다. 예. 위기 상황이 있어야 예. 된다고요. 아,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최장 15일입니다. 이거. 네. 그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지원 가능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공 기간이 1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일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기관 선정을 이제 매년 하고요. 그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제공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모집할 수 있는 인원수를 배정을 해드립니다. 최대 저희가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매년 배정을 하면은 그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그 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니까 심리상담소 등이 되겠죠. 그런 데 찾아가서 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12개소가 안성 지역 내에 있는 예, 맞습니다. 곳인가요? 예. 아, 그럼 이거는 가족 통합 심리 지원이라 이게 뭐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심리 지원소하고는 다른 거죠? 대부분 심리 지원 제공기관은 거의 서비스 제공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족 통합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아, 추가적으로 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제공기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복지정책 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